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주말 스페셜 방송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로운입니다. 자, 오늘 9시부터 저희가 새로운 전문가분을 모셔서 우리 여러분들께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20여 년의 주식 회사 경력을 갖고 계신 아주 전설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저희 방송 보시는 만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한번 만나 뵙도록 하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는 좀 숨통이 확 트이신 분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랜만에 금요일장 흐름이 좀 좋았죠. 코스닥의 뭐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다 올라주기도 하고, 제가 뭐 게임주라든지 엔터주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그쪽도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 숨통이 살짝 트인다 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거기 올라가는 종목에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우리 김대중 대표님의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있잖아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다 옆에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영어 링크가 살짝 뜹니다. 그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50분 동안 한정적으로 열어드리는 링크이기 때문에 50분이 지나면 여러분 들어오고 싶어도 일주일 동안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꼭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대표님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여 년의 주식회사 경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사원부터 임원까지 정말 그 어려운 길을 걸어 오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매매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꿰뚫어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김대중 대표님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제가 토요일 시간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주식 투자의 길잡이가 되고자 하는 김대중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앞서서 우리 앵커가 전설이다, 또 몇십 년의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시장의 노하우가 많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주식 투자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흔히 시장에서 수업료를 냈다고 하죠. 그 경험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말 아침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겪은 경험을 하나 풀어드리면서 오늘 시간 알차고 유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국 시장을 한번 딱 열어보시고, 어이쿠야, 금요일 날 장 좋았는데, 분위기 좋았는데 미국 시장 빠져서 주말 내내 걱정, 고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왜? 지금의 장은 지난 상황과 같은 연속적인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극단의 공포 구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끝났습니다. 주시장은 매일 올라가면 좋겠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가 상승하면 그만한 좋은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은 오르다가 조정받고 조정받다 오르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형태로의 우상향하는 형태로의 주식시장이 만들어지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조정을 받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원인과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시장에 11일 연속해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 열흘 동안 매수하고 있죠. 그 의미, 어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업종 분석을 통해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관심 업종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다음 주에 그러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들,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오늘 완벽하게 세 가지 세트로 오늘 시간을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잠깐 그 해석을 하고 그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장 끝나면 컴퓨터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시죠. 제가 증권회사에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의 패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패턴이 무엇이냐면 복귀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둑에 있어서도 실력이 월등하게 일취월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대국을 두어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두는 바둑에 대해서 관전하고 그리고 내가 두었던 바둑에서 복귀를 통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그 학습에서 바꿔 나가는 것이 가장 실력 배양의 첫걸음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주시장도 똑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내가 여기서 왜 팔았지? 내가 왜 샀지? 반성하고 그 반성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한 발 한 발 성공 투자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내용으로 시장 흐름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과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의 이슈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크게 시장을 저해하는 요인의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금리와 맞물려서 이 이슈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호재성 내용에 있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그래도 부정적인 악재성 재료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회색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회색으로의 표시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최근 상황에서의 내용은 어떠합니까? 제가 문과생이어서 숫자나 계산에 좀 약하긴 하지만 주식시장과 관련된 데이터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8.5%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초입부에서의 진행이 되었었죠. 8.5, 8.3 약간 내려갔습니다. 정점로 아닌가? 그리고 그 다음 월에 8.6% 데이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다시 한 단계 더 하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9.1 최악이었죠. 그리고 나서의 데이터는 8.5, 8.3, 8.2 형태입니다. 간략하게 그래프로의 형태를 말씀드리면 8.5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왔다가 이 형태입니다. 바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황 조금씩이지만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황에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죠. 예전에는 핵심 코어라고 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내용을 이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산정하는 지표는 의식주와 관련된 품목에 대한 가격 변화입니다. 이 의식주와 관련된 품목 중에서 에너지와 식품은 하나의 섹터로 따로 분류하고요. 주거비용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고차 시세 가격 변동도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주요한 지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자동차 가격은 따로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로 산정을 해서 달리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시장의 장중 악재로서의 반영이 되었던 부분은 이 근원, 핵심, 코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주거비용이 올랐다는 거죠. 반면에 에너지와 식품 가격의 동향은 안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물가 상승의 요인을 건드렸던 부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올라가고 유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금리도 올라갔었죠. 이 원초적인 문제는 해결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으로 해서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주거 비용이 렌트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거 비용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서의 진행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거의 시장의 악재로서의 작용되는 마지막 막바지 끝자락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접근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닥론이죠. 시장에서 완전하게 바닥에 대한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지만 이제 바닥이 아닌가? 라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미국 장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장중에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장중 3% 가까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3% 가까이 급등의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하락 저점과 상승 고점을 판단해 보게 되면 상하 6% 정도 됩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일부 조정 받았지만 전날의 폭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오르내림이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내가 팔면 주가 올라가고 내가 사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 많을 겁니다. 저도 많이 그러했고요. 지금도 그러한 경우들 가끔은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주식을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주식이 올라갈까요? 심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바닥에서 흐름을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바닥에서 많이 흔듭니다.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 겁니다. 왜? 바닥에서 주가를 많이 흔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못 버티고 매도를 합니다. 시장의 선도 세력들은 매도된 물량을 거기서 다 매집을 해서 보통 매집이라 많이 평가합니다. 매집을 해서 주가를 그다음부터 끌고 올라가죠. 나는 버티지 못하고 여기서 매도를 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빠질 듯 말 듯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못 참겠다라고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고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일정 부분의 상승을 쭉 상승의 곡선을 그린 이후에 누구나가 살 수 있는 그 이전 단계에서는 주식을 살려고 해도 하루에 5%, 7%, 8%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가격에 내가 못 사. 그냥 지켜만 봅니다. 어느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장중 마이너스도 만들어줍니다.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로 또 돌려놓습니다. 어제 또는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돈을 샀다라면 몇 프로를 먹은 거야? 이런 과정이 고점 라인에서 계속 흔들어줍니다. 이제는 사야 되겠다. 내가 지난주에 어제 그제 이 종목 보고 있었는데 그때 못 샀는데 이제 사야 되겠다. 이 과정에서 고점에서 주가를 마구마구 흔들어주면서 시장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선도 세력들은 그 들어온 매수에 매도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심리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항상 내가 사면 주가 빠지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오른다는 심리의 내용으로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최근의 주식시장 바닥론에 대한 내용은 이러한 과정에서 급등락의 시장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흐름, 바닥론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주가 상승의 키워드가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일한 내용이죠.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그동안은 극단의 공포 상황으로의 시장이 진행되는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바닥에서 좀 사볼까? 모두의 앵커가 이제 게임주, 엔터주 등등의 것들의 메시지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제 사볼까 하는 메시지죠. 관심이 있어. 아직 내가 매수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좀 지켜보겠어. 이런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죠. 심리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시장에서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지면 시장 올라갑니다. 매도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지면 시장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재료, 이슈, 테마 아닙니다.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인 것입니다. 전반의 시장 분위기 호전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지금 자리가 바닥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고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그럼 어떠한 악재들이 있었을까요?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던 악재들, 과연 이 악재가 다음 주에도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인지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준 매파적 발언. 연준의 매파적 발언은 연초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이언트 스텝, 무슨 스텝. 저는 오랜 기간 주식 투자를 해왔지만 최근에 그 네이밍들이 새로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연준은 연초에서부터 물가 상승률이 우려스럽다.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 정책을 통해서 물가를 진정시키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강도가 조금 약하고 강한 상태만 변화했을 뿐 연준의 시장 발언은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는 좀 부정적인 뉴스가 반영이 되고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 부정적인 뉴스가 수면 아래 내려가는 겁니다. 이들의 메시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연초 지금. 두 번째, 핵 사용. 지정학적 리스크죠. 러시아에서 핵카드 쓸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불안합니다. 말씀드리면 북한은 10월이 되면 연례적으로 미사일을 많이 쏩니다. 10월 10일 쌍십자라고 북한이 많이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냐면 제가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10월만 되면 북한이 유독 미사일을 많이 쏩니다. 그들의 최대 그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힘을 외부에 과시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고 뭐 비행기 몇 대 띄웠다고 하죠. 행사에서. 그래서 10월에는 항상 얘네들이 미사일을 쏘는 과정에서의 그 연례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과거에도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한다는 이슈가 있었을 때 극적 화해,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죠. 이때 또 회담도 하고 긍정의 내용들이 진행이 됐던 부분들을 판단해 한다면 북한에서 지금 극단의 사용을 진행하고 있는 내용 시장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주식시장 좋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은 전쟁이 발발한 시점에서 600포인트에서요. 12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0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러시아 증시 좋고요. 곡물가 올라서 돈 많이 벌고 있고 가스 가격 올라가서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굳이 극단의 방법 사용할까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장에서 그냥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환율 리스크는 일단 금리와 연동된 흐름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준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관련해서 지표를 발표했고 이 지표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 3월에 0.25% 그리고 4월은 연준 회의가 없습니다. 5월 0.5, 6월부터 6, 7, 9, 10월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0.5, 0.75, 0.75, 0.75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연준 회의가 11월과 12월에 있죠. 12월은 관례적으로 12월과 1월에는 내년도 재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스탠스의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11월에 연준에서는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악재로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과연 1%를 할 것이냐의 내용이죠. 시장은 이미 0.75에 대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75 해봐라. 나는 빠지지 않겠다. 여기에 1%를 하면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측면의 시장 분위기죠. 지금 연준에서는 시장의 전망치에 대한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에서의 관점은 이번 12월이 되면 연준에서 아주 시장 친화적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왜?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시장을 전망하고 예측하는 습관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증권회사 리서치에 근무하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이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누적시키고 이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주말 시간 편안하게 휴식하고 있는데 금리 얘기, 환율 얘기 너무너무 어려워. 그냥 주식 사 마라. 이것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고 제가 이제 필드에서 지점장 생활도 오래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해드렸는데요. 한 번, 두 번 다른 사람이 말한 주식의 종목을 가지고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운입니다.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행운이 나에게 3번, 4번, 5번 찾아오진 않습니다. 틀린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틀렸는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종목을 찾아내는 나만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진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저희 방송 또는 유튜브 또는 인터넷 등등의 교육자료 형태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계속 반복 청취하다 보면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왜? 다시 돌아와서 옆길로 잠깐 샜습니다. 12월에 왜 시장 우호적인 시그널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하락하게 된 지난 3,000포인트 수준에서 지수가 하락하면서 최근 2,10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했던 원인이 뭘까요? 미국 금리이지만 이 금리의 상황, 물가의 변동에 의한 금리 인상이 진행됐죠. 4월 12일에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였습니다. 이 4월 12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라는 점이었죠. 이때부터 시장은 금리에 대한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이퍼링 얘기 있었고요. 올해 금리 인상 미국이 당연히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금리 인상은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우호적이다. 시장 여전히 체력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올 연초까지만 해도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분위기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시장 3,000포인트 내외였습니다. 1월에. 근데 물가지수가 확 뛰면서 수직으로 지수 하락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줬죠. 지난 4월부터 물가지수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부분 어려워서 그냥 스킵하신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할 때 그거 나오면 알죠. 어떻게 알겠어? 우리는 먼저 소비자 물가 어떻게 나올지 유추해서 그 데이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은 전년 월 대비, 그러니까 전년 이번 12월에 발표를 한다, 10월에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9월 데이터를 발표하죠. 그러면 전년도 9월 데이터와 올해 9월 데이터의 폭입니다. 작년 9월 대비해서 올해 데이터가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게 8.3%다, 8.2%다, 8.1%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이 달만 급등했을까요? 그 이전 단계에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4월에 고점을 찍은 거죠. 11월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하게 평평하게 움직이다가 11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 정점을 찍으면서 시장의 악재로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가져와서 요 전년도 올해 데이터로 산입해 보게 된다라면 작년도 전년도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분모가 쭉쭉쭉 분자가 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발표되는 수치는 당연히 낮은 수치의 발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1월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고요. 연준에서는 12월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연준이 시장에 유효적절하게 금리 인상을 처방해서 물가가 잡혔다. 이제 시장은 물가 안정화 단계로 진행했다. 12월 FOMC 회의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물가지수 안정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연준에서 이러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럼 시장은 이제 그간의 극단의 공포 상황이었던 물가가 이제 안정되는구나. 주시장 올라가겠구나. 그래서 시장을 딱 열어보니 시장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고 하죠.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미 주가는 이만큼 올라간 경우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시점이든 아니면 FOMC 회의가 있는 시점이든 연준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 때 시장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는 주시장은 요만큼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 바꿔서 지금 시점으로 시장을 돌아오게 된다면 지금은 바닥에 어딘가를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10월, 11월 어느 정도 주가의 상승이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상승치에 비하면 한 반절 정도 됩니다.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고요. 제가 방송국에 오늘 이제 오면서 전체 그 날씨 정말 좋더라고요. 창문을 다 열고 왔습니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오늘 방송 마치면 제처와 가까운 산에 단풍 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풍 보면서 한번 가까운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말 시간에 주시장에 대한 고민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만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스토리텔링 해석해 드릴 겁니다. 다음은 시장 바닥 찍는 패턴입니다. 나는 좋아.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기본적 틀, 펀더멘탈 구조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자네가 말하는 내용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했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2월 정도에는 좋아질 거고 지수 시장은 바닥을 치는 과정이고 투자 심리 개선되고 있고 전체의 분위기는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거 보니 앞으로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질 않을 것 같아. 전체 펀더멘탈한 부분들은 여러분 이해하셨을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을 판단해 봐야 되겠죠.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 시장에서의 바닥을 찍는 과정이 나타나는지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종목, 지수, 어떠한 금융상품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패턴. 상황마다 좀 달리합니다. 기간차를 가져가느냐, 짧은 기간 내에서 급락 과정에서의 폭에 대한 흐름이 적용이 좀 다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방송 짧은 시간에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주중에 시간 많지 않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주식 얘기 맨날 하겠습니까? 저와 공부하시고 소통하시고 고민하시고 이런 시간 갖는 노란톡방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개념 정도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찍는 과정, 급락, 급등, 완만턴 요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헤드앤숄더 여기죠. 헤드앤숄더라는 게 뭐냐면 왼쪽 머리, 오른쪽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상태입니다.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바닥에서 막 흔들어주는 거죠. 일정 패턴을 가지고 당신 팔아 하면서 주가가 계속 흔드는 겁니다. 팔고 났더니 올라갔다. 이 패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상황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가지? 이 부분은 우리 로운 앵커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 들으시고 참여하셔서 다음 주 우리 서로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오늘 김대중 대표님 처음 뵀는데 정말 너무 믿음이 가지 않나요? 사실 종목을 이제 히든 종목 같은 거 주시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가 시장을 보는 눈을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김대중 대표님이 잘 이야기해 주시는 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른 나라의 증시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다 찝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시황 분석과 더불어 또 교육 그리고 종목 타점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편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장이 좀 좋았으니까 다음 주도 좀 요거 한번 이 상승세 타서 한번 가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떻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다들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신 다음에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저희 톡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게 가끔 인식이 잘 안 될 때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팍스경제TV 김대중 대표라고 저희 오픈 톡방에 검색만 해주셔도 저희 톡방이 뜹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지금까지 나 혼자 홀로 매매하고 팔았고 되게 외로웠다, 좀 혼란스러웠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믿음직스럽잖아요. 함께하고 싶잖아요. 우리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만약에 지금 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일주일을 기다리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돈 벌어갈 수 있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 히든 종목도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남은 강의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한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자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들 설명드릴 거니까요. 방송 시간만큼 채널 고정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을 보는 시청자, 야 이제 차트 나왔다. 좋다. 금리, 환율, 소비자 물가지수 어려워. 차트. 보니 종합지수네요. 여러분, 앞서 제가 시장이 바닥을 찍는 패턴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흔들어주는 과정. 종합지수도 동일한 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 지난 2020년 7월부터 1월까지의 바닥 찍고 움직이는 시장에서의 패턴입니다. 역회전 숄더형이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 지수 3,266포인트 1월 11일에 고점 찍었습니다. 이 과정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급락급등, 완만, 턴, 오버 과정에서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의 장은 어떨까요? 지금의 장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장입니다. 지금은 급락하고요.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조금 조정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를 깨는 이전과 같이 급락으로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서의 모습은 아닙니다. 흔드는 과정입니다. 급락 급등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턴오버 과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기 직전 단계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의 지금의 주식시장이고요. 다음 주 시장 전망해 볼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핫 이슈는 기업 실적입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3, 4분기 실적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주시장에 대한 상승 또는 조정 과정에서 결론을 지어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악재, 기존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지정학적 리스크, 영발 금융위기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기업 실적, 회색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빨간색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색 부분으로 남아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됐죠.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다. 영업이익 전년 대비 31.7% 급감했다. 극단적인 반도체 시황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데 실적이 이렇게 감소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정의 뉴스들이 나왔는데 실제 주가는 어땠습니까? 실적 발표가 장 전에서 나왔고요. 장 초반 잠깐 흔들렸지만 보합 수준까지 당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주가 수준 상황에서 보면 실적이 그렇게 안 좋다는데 등락입니다. 실적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시황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100% 반영해서 흡수하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 지난해 같은 동기 대비해서 31.7%가 감소한 건 맞습니다. 12조 원이고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는 15조 대비 12조 원이니까 3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황 어땠습니까? 반도체 경기 정말 좋았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 어땠습니까? 96,000원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좀 빠지긴 했지만 경기 좋았고요. 반도체 시황 좋았고요. 주가도 좋았습니다. 지금 얼마 수준에서의 가격일까요? 5만 원 중반입니다. 반도체 시황에 대한 실적 부분은 아주 좋았을 때의 9만 원 수준 대비해서 가격 반영이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5만 원 중반에서 제일 좋았던 지난 실적 대비 주가 5만 원 수준, 9만 원 대비 5만 원인데 더 빠져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앞서 제가 모두에 투자 심리 개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낙폭과대입니다. 싸다는 겁니다. 그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투자 심리 개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장 분위기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좀 조금씩 한번 사봐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다 돼 있습니다. 11월 초까지 아마 실적 발표가 계속 돼 있을 건데요. 실적의 내용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더 이상 빠질 거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시장에서 아주 잘 나타나는 악재가 호재로 변화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금리다 실적이다 이런 부분이 계속 압박하는 내용이지만 시장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제까지 악재였던 내용이 호재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12월이 터닝 포인트의 지표 발표 시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 악재였지만 12월 기점으로 해서 연준에서 이제 물가 잡히고 있습니다. 금리 부분이 이제 호재가 되는 겁니다.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첫 물꼬를 텄습니다. 실적 안 좋다. 주가 버티고 좀 올라갔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실적 좋을 수는 없지만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고 주시장은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과 기업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뒤에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미래에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치에 희망만 생긴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내용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드리고요. 그럼 뭘 사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반도체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왜 봐야 될까요?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근간입니다. 전체 수출 비중이 50%나 되고요.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비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시총 22%, 23%가 됩니다. 절대 비중입니다. 그리고 한 120개 종목이 상장이 돼 있고요.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원가 빼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고 이제 월급만 남은 상태에서의 회사 이익이 영업이익이라 합니다. 영업이익 규모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대략 한 40%, 대략적으로 40%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이 한 150조 정도 되거든요. 60조가 됩니다. 거의 절대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반도체가 가는 장이 우리 시장이 상승하는 장입니다. 최근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 어떻습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악재만 나옵니다. 실적 전망 14년 만에 최대 하락. 세계 반도체 시장 안 좋다. 짙어가는 그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는 얘기 많이 하죠. 삼성전자 지난해 1월 10일에 96,000원 수준의 고가 찍을 때 반도체 시황 어땠습니까? 반도체 너무너무 좋다. 계속 성장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의 근간이다. 이런 장밋빛 재료들 엄청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외국인들은 팔았죠. 개인은 그때부터 샀습니다. 9만 원부터. 상황이 바뀌었던 거죠. 좋을 때 팔고 나쁠 때 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극단의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한번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10일 연속해서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뭘 살까요? 반도체를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포함해서 하이닉스 최근 11일 동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시황에서 뉴스에서 분위기 측면에서 극단의 상황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종목들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하이닉스 주가 흐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주가 바닥을 줄 때 급락, 급등, 완만, 턴 과정에서의 흔들린 과정, 물량을 뺏어가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그거 안 움직이는 주식 아니야? 그 종목 예전에 매매를 해봤는데 계속 빠져. 하이닉스 최근 주가 어떤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얼마 전에 8만 원이었습니다. 계속 빠지면서 8만 원까지 10만 원 깨지고 9만 원 깨지고 8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얼마일까요? 단기간 내에 20% 주식 상승 나오면서 9만 5천 원입니다. 언제 이렇게 올라갔나? 나 그 종목 8만 3천 원에 봤던 종목인데 그때 살 걸.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패턴, 급락, 급등 이제 좀 쉬어야 되겠죠. 매물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전 고점 라인 좀 쉽니다. 지금 사지 마시고요. 이제 좀 조정 받을 때 누구나가 이제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주가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반도체 종목 살려고 할 겁니다. 타이밍 잘 잡아야 됩니다. 조금 조정 받을 때 이 과정에서 사시면 됩니다. 턴할 때 확인하고
요 과정에서 사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사야 되느냐? 아니죠. 지금부터 반도체 업종에 대한 탄력적인 종목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 타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노란톡방 다시 한번 설명 들으시고 와서 다음 주 상황에서 어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유효적절한지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뭐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반도체가 암흑기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짧은 견해로 오늘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반도체 업종 집중해볼만 하겠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표님이 강조해 주신 뭐였죠? 급락, 급등, 완만, 턴 형도 저도 한번 이렇게 돈을 크게 뜨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게 사실 저 같은 주린이 여러분들 많으시잖아요. 나 혼자 차트 분석하고 일봉, 월봉 분석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요일에는 장이 올라갔지만 또 11월에 FOMC 회의도 또 준비가 돼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면서 좀 불안한 마음은 사실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김대중 대표님과 함께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내 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수익도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지만 내 돈을 잃지 않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다들 보이시잖아요. 여기 휴대폰 카메라 있으실 텐데 자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뜬다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참여 코드 있습니다. 1234가 참여 코드이니까요. 여러분 요거 잊지 마시고 꼭 입력을 하셔야지만 함께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일주일 동안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대표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시간인데요. 조금 특이한 게 있다면 다른 대표님들은 히든 종목을 노란톡방에 들어와야지 알려주신다고 많이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대표님은 떡하니 종목명을 공개를 해주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내일 상한가를 들어가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사는 시점이 중요하겠죠. 맞아요. 동시효과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상한가가 갈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요. 타겟 그 타이밍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전체 종목과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타점, 그리고 매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네.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히든 종목 빨리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반도체 종목 업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을 투자할 때 좀 굵직굵직한 종목에 대해서 선호하는 편입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하이닉스 또는 좀 큰 종목들을 이제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목적은 경제하고 똑같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됩니다. 효율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왕이면 리스크가 좀 있더라도 조금은 가벼운, 아주 가볍진 않지만 중간 단계에서의 가벼움을 가지고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오늘은 세 종목 반도체 업종 내에서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지금 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이 그래 내가 타점을 약간 잘못 잡아서 물릴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는 만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 시장은 항상 선도주가 있고요 후발주가 있습니다. 선도주, 후발주 뭐 이렇게 다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바턴을 터치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가 움직입니다. 반도체 업종에 가더라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하이닉스가 먼저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부장이라든지 약간은 작은 반도체 종목들이 이 하이닉스가 쉴 때 이때 이러한 종목들이 쫓아가면서 흐름이 진행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종목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은 뭐 기본적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실적입니다. DB하이텍의 실적을 보게 되면 반도체 경기 안 좋다라는 최근에 시향 많이 나오고 있죠. 2020년도에
영업이 2천억 정도 규모 달성을 했습니다. 2021년 4천억입니다. 올해 추정치이긴 하나 8천억입니다. 2천억, 4천억, 8천억. 2배씩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8인치 파운드리, 8인치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독보적입니다. 파운드리 아시죠? TSMC, 주문 위탁 생산 강자입니다. 낙폭과대 되어 있죠.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 흐름에서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단기 구간에서의 시점 잡고요. 이 단기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것을 확인하고 2차 목표 가격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닥에서 급락, 급등, 완만한 조정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상황에서 흔들흔들 하겠지만 턴오버하면 이 종목 움직인다는 겁니다. 1차로 앞서 말씀드린 45,000원. 요 매물권이죠. 이 매물권까지 올라갈 상황에서 조금의 흔들림이 나오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이 있는 이유는 이 매물 소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분위기로의 흐름이 진행되는지 이 부분을 캐치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린다는 거죠. 내일은 조정받을 것 같다. 조정받을 것 같지만 어느 라인을 깨지는 않는 상황에서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제주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제주도 청정 지역이죠. 제주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몇몇의 회사가 있습니다. 5개 회사입니다. 혹시 로운앵커 제주도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 어떤 회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카카오. 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정말요? 네, 나머지는 다 제주 기업들입니다. 카카오, 카카오가 제주은행, 제주반도체, 제주맥주,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본사 있고요. 네. 제주도에 제주반도체가 있습니다. 주로 파운드리. 그러니까 제주도는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굴뚝 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설계 부분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고요. 설계에서 당신이 만들어, 난 여기에 납품할게. 이런 파운드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주가가 빠졌는데요. 실적 좋습니다. 올해 대략적으로 영업이익 2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50억 이미 달성했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250억을 달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1분기, 2분기에 지난해 성과 이상으로 실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3분기, 4분기 남아있죠. 4분기 남아있습니다. 이 실적까지 더한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대략 2배 정도의 성장세가 진행될 것입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위주의 매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공매도가 많이 진행됐죠. 그래서 공매도에 하락 나타났고요. 바닥에서 급락급등 완만 턴오버 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가 환매수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가 탄력적인 흐름이 진행되겠죠. 세 번째 종목, 동진세미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좋아하는 종목이죠. 동진세미컴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하나의 팁으로 노란톡방에서 월요일에 자세한 설명과 타점 흐름 내용을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시황과 업종과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차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3가지 히든 종목 정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언제 사시고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요 타점 하나부터 10까지 하나 둘 셋 넷 쫙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요거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요 타점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비치기만 하셔도 여러분 영어 링크가 뜰 겁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참여 코드 1234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톡방에 팍스경제TV 김대준 대표라고 검색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톡방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1234 입력하시고 함께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년 이상 증권회사에서 몸 담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연륜은 무시를 하지 못하거든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도 같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